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벌, 빠른 성장, 노동자 친화적이지 않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이 정도인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역사와 정통이 있는 기업이 별로 없다. 이 점입니다. 두산그룹 정도가 100년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간을 거슬러 생각하면 두산그룹 역시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생긴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일제시대 전인 조선에는 자산가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이 아무리 상업이나 공업을 무시했다고 해도 조선에는 500년 동안 공식적으로 독점이 허용된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로 거리를 장악했던 유기전을 비롯한 시전입니다. 나라에서 독점권을 주며 보호까지 해줬으니 실상 당시 시전 상인들의 부는 현재 재벌들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조선의 자산가였던 시전 상인들은 왜 지금까지 명맥을 잇지 못했을까요?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긴 일제가 조선 침략을 본격 시작한 1905년에 실시된 화폐개혁, 즉 화폐 정리 사업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메가다 타네타로라는 일본의 정치인이자 관료로 조선의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한 인물인데 정말 악독하게 수탈했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은 조선에서 유통되던 기존 화폐를 일본 화폐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당시 조선에 주로 유통되던 백동화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 백동화를 일본 돈으로 교환할 때 일본은 백동화의 품질이 제각각이라는 이유로 임의대로 백동화의 가치를 나눴습니다. 갑, 을, 병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요. 갑은 본래 가치를 인정받아 그대로 바꿔줬지만 을은 기존 가치의 40%만 일본 돈으로 바꿔줬습니다. 병은 위조 화폐 취급을 해 심지어 바꿔주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교환 과정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다른 기준을 적용받았다는 건데요. 조선인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돈은 을이나 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의 돈은 대부분 갑 판정을 받은 겁니다. 풍문으로는 조선인이 어차피 내 돈은 병으로 판정을 받으니 차라리 일본인에게 좀 싸게 좀 넘기자 해서 한 20%의 가치로 백동화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조선인의 경제력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한 정보도 조선인에게는 시에 겨우 4일 전에 알리며 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기에 당시 조선의 최대 거부였던 유기전 상인들을 비롯한 시전 상인들에게는 화폐 정리 사업이 치명적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렇지만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처럼 당장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가 1906년 발표한 한 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던 시전 상인들은 사실상 재기불능의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일제가 1906년 발표한 수형조례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그동안 유통되던 우리나라의 전통 어음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고 일본에서 유통되던 근대적인 어음을 도입하고 인정한다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시전 상인들이 대부분의 조선의 전통 어음을 사용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거래 대금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어음, 즉 그동안 돈을 주고 받기로 한 약속이 모두 백지화되면서 500년간 독점으로 부를 쌓아 올린 시전 상인들도 한순간에 붕괴된 겁니다. 여기에 계속된 화폐 정리 사업으로 조선의 현금 가치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조선의 자산가들은 버틸 수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에는 상인을 비롯한 자산가는 대부분 망했고 토지나 현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만 그나마 버틸만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내 집 한 채에 대한 의지가 강한 우리나라의 정서가 이때 만들어진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모조리 대한제국 정부로 떠넘겨 일제는 대한제국의 빚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국채보상운동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분명 당시 백동화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을 일본에 넘기며 경제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경제 자주권을 지키지 못하면 이 같은 결과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제 환경이 복잡하고 민감해지고 있는 이때 3.1절을 맞아 경제에 대한 자주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